방 정리를 안 하는데 언제까지 치워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교육환경 디자인 전문가 강미라 전도사입니다. 아동기 자녀 양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 정리를 안 하는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나눠보도록 해요. 간혹 정리를 잘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주 간혹이요.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성향이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오히려 지저분한 공간을 견디기 어려워해요. 이런 특별한 아이들을 제외하고 방 정리를 포함한 정리 정도는 습관입니다. 기본 생활 습관이라고 하죠.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최적의 시기는 유아기입니다. 지금 아동기를 보내는 자녀가 방 정리를 못하거나 안 한다면 기본 생활 습관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이 대신 방 정리를 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장 오늘부터 안 치워줘도 돼요. 아이 방 청소에서 오늘 당장 졸업하실 수 있는 거죠. 너무 무책임하게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 무책임해 보이는 정답 안에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사실 방 정리는 아이가 해야 하는 일들, 책임져야 하는 일들을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 정리가 되었든 공부가 되었든 숙제가 되었든 학원 가는 거가 되었든 주체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대신 해주면 아이는 주체성을 잃게 됩니다. 부모님이 대신 해준 일에 대해서 말이죠. 부모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크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이는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이건 아빠 일이구나. 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어. 혹은 엄마는 나를 못 믿는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해주는 거야.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이는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종국에는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안 해주시면 되려 역정을 내기도 합니다. 이때 아이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겠죠. 아이를 헷갈리게 한 것도 아이가 이건 자기 일이 아니라고 믿도록 지속적으로 훈련한 것도 부모님이니까요. 그렇기에 아이가 해야 하는 일을 대신해 주지 마세요. 멈추셔야 합니다. 아이가 주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채시면 안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아이 방 청소하는 것을 멈추면 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예 어머니 지금까지 제 방 치워주시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알아서 방 정리할게요 라고 할까요? 절대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계속 안 치우고 지저분하게 있겠죠. 건강에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체가 누구인지 알려주셨으면 주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교육해 주셔야 해요. 매번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멈추되 언제,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슨 요일이라던가 혹은 일주일에 몇 번 아니면 청결 상태에 대한 설명을 아이에게 해주셔야 해요. 이것은 청소하는 시기도 아이가 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청소 시기에 대한 결정권을 자녀에게 넘긴 후에는 청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어떤 도구로 어디를 어떻게 청소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설명만 하지 마시고 직접 해보고 연습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초등학교 교사가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 교실 청소를 할 때 큰 관문이 걸레를 빠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한대요. 저희 어렸을 적에는 매주 교실 청소도 하고 집에서도 부모님을 도와서 청소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아이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청소를 해본 적이 없으니 걸레를 빨고 짜는 것을 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물유지나 찾고요. 그러니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많은 경우 어떻게 정리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반은 성공하셨어요. 앞으로 남은 반은 다름 아닌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맡겼으면 중간에 참견하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 아이가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아이가 스스로 해본 결과 중 하나입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두세요. 여기서 개입하시면 아이를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이 방 쪽은 아예 쳐다보지 마세요. 문을 닫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가 제대로 못했을 때는 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해보려고 시도했을 때는 칭찬해 주세요.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했냐가 아닌 시도했다는 자체로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방 정리를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부모님 마음에 들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준을 분명하게 아이가 스스로 방 정리를 하는 행동 자체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대하다 보면 완성도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완성도가 아무리 높아도 내일이라고 생각을 못하면 매번 부모님이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거나 출가한 이후에도 부모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우선 주체성을 가지고 책임져야 할 일을 하는 자체에 목적을 두세요. 우리 인생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자면 아이들은 선수이고 부모님은 코치 혹은 감독입니다. 코치나 감독의 역할은 선수가 경기를 잘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일이죠. 훈련도 함께하고 전략도 같이 짭니다. 그러나 코치나 감독이 경기장 안에 들어가 경기에 참가하지는 않습니다. 늘 경기장 밖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면서 선수와 함께하죠. 부모님들도 절대 아이들 대신 경기에 참가하지 마세요. 어쩌다 보니 참가할 경기가 없어서 경기장 밖에서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참고 견디셨습니다. 만약 아들이 힘들까 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면 전 인류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돕는 부모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경주를 끝까지 하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이가 감당해야 할 경주를 망치지 않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꾸 준비물을 까먹고 학교에 가서 난감해요 라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모두 샬롬 하세요.